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노트북 LM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부분에서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용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트북 LM 하면 보통 논문 정리하는 용도 또는 자료를 넣고 공부하는 용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걸 개인적인 성찰이나 자기개발의 도구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노트북 LM에 일기장을 소스로 입력하고 그 일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석과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내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이 글이라는 객관적인 형태로 정리돼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를 쓸 때 대체로 그날의 감정과 사건 이런 걸 중심으로 쓰는데요. 그래서 기록 자체는 생생하고 솔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되는 패턴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매일 쓰는 입장에서는 오늘은 무엇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한 달 내내 같은 종류의 또는 같은 원인의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둘째로는 기억이 편향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기억을 편집해서 저장하는데 그래서 그때 왜 그랬지 이걸 나중에 다시 보면은 실제 기록보다 미화되거나 반대로 과장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 보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기는 쓰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쌓이기는 하는데 리뷰가 거의 없죠. 그런데 노트북 LM에 일기를 소스로 넣으면은 그냥 쌓아놓았던 기록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라는 게 숫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과 텍스트의 누적인 거죠. 노트북 LM은 그걸 한 번에 읽고 요약하고 분류하고 또 질문에 따라서 재구성해주는 훌륭한 도구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쓰면은 감정적인 자기 반성 또는 맹목적인 느낌적인 느낌의 자기 성찰에서 벗어나서 훨씬 실용적인 자기 성찰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 일기장을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그날 찍었던 사진과 텍스트를 간단하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일기를 남기는데요. 이렇게 텍스트로 쓰면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검색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정리와 백업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장점은 바로 오늘 소개드릴 내용처럼 노트북 LM 같은 도구에 넣어서 요약, 분류, 질문, 응답 이런 고급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ebookLM.google.com에 접속하셔서 노트북을 새로 만들면 됩니다. 소스를 검색하는 창이 제일 처음 나오는데요. 닫아주시고 제목부터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시로 2024년도에 썼던 일기를 입력해 볼 예정이니까 2024년 일기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은 이 노트북 단위로 기록이 묶이기 때문에 목적별로 다른 거랑 섞이지 않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일기 파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소스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클릭하시고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일기장 파일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로 입력하셔도 괜찮고 워드 파일로 입력할 수가 있고 PDF 파일도 입력할 수가 있으니까 형식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러온 거는 체크 표시가 뜨고요. 조금 용량이 큰 것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업로드가 되면 노트북 LM이 자동으로 개요를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내가 직접 쓴 기록이지만 그 기록을 하나로 요약하기는 쉽지가 않죠. 노트북 LM은 입력된 소스의 양이 방대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주제나 자주 등장하는 상황, 특정 시기별로 집중되는 이슈, 개요 형태로 정리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개인적인 신앙, 반도체 공정개발, 그리고 자기개발과 독서 기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일상적인 업무 노트이자 일기이다. 또한 행복론, 마케팅, 뇌과학 등 폭넓은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잠재의식 활용과 무자본 창업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고민이 있었다. 개요를 한번 끝까지 보시고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표시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메모의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채팅에서 얻은 답변을 저장해 둘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기 전체를 바탕으로 제가 지난 1년 동안 반복적으로 관심을 둔 주제를 5개 정도로 분류해 주세요. 각 주제별로 근거가 되는 표현이나 상황을 함께 요약해 주세요. 이 관심사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도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좋은 점은 관심사 5개를 그냥 뽑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근거와 해석을 같이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성찰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근거 없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제일 위험한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객관적으로 기록 기반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내는 동안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고민하는 고민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기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고민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세요. 각 고민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트리거,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행동과 감정을 패턴으로 설명해 주세요. 고민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에 대한 가설을 2-3가지 정도로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나오는 동안에 제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과 지식 생산 시스템 구축. 요즘 관심사는 기록과 아두이노 공작이다 라고 명시하고 나만의 기록 방법을 정립하고 시스템화하고 책 쓰기, 제텔카스텐, 세컨브레인, 거인의 노트, 메모의 마법 이런 것들 관련 서적을 집중적으로 읽고 요약했으며 여기 보시면은 근거가 다 있어요. 여기 또 근거를 보시면은 요즘 관심사는 기록과 아두이노 공작이다.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링 이런 업무 노트들도 많이 썼고요. 가족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주말과 평일 저녁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도 많이 다녔다, 가평도 갔었고 거제도도 갔었다. 이렇게 근거가 같이 제공된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대충 나는 이런 사람이네, 이런 거 했었네, 느낌적인 느낌을 벗어나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민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황, 아이들이 아프거나 또 경제적인 지출이 크거나 재정적 압박이 느껴질 때 이것도 되게 저한테는 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근거에 따라서 다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고민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에 대한 가설, 통제 욕구와 통제 불가능한 현실 사이의 괴리, 성장과 성취를 통한 존재 증명 욕구 이런 것도 나오고요.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정서적 탈출구의 부재. 저도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프롬프트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 일기에서 드러나는 성취나 진전의 흔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결과뿐 아니라 그 성취를 만들었던 행동 패턴, 루틴, 의사결정 방식, 태도 함께 추출해 달라고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반복하면 좋을 성취를 만드는 습관을 3개로 요약해 달라고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기를 쓰면 힘든 일은 자세히 쓰는데 내가 이루었던 성취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취를 복기하지 않으면 나는 별로 한 게 없다 라는 착각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멘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어떤 성취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결과보다는 방식에 좀 주목하고 싶었어요. 결과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방식은 내 자산이 되니까요. 그죠? 업무적인 성취가 있었고요. 개인 프로젝트 성취도 있었습니다. 지식 생산물을 완성하고 제 유튜브 채널도 성장하는 그런 성취가 있었습니다. 전자책 집필 완료했고요. 일상 및 관계의 성취도 있었습니다. 가족 돌봄, 자기 관리. 성취를 만든 행동 패턴은 집요한 데이터 분석과 Y 질문,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입력, 가공, 출력의 루틴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 요약하고 내 생각을 더해서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대본, 업무 아이디어로 즉시 변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디 근거가 있나요? 14번 여기 근거를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읽은 책을 기록하는 습관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개인적인 성찰과 생각들을 했던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벽 기상, 자투리 시간 활용. 여기 새벽 기상에서 슬기로운 석사생활 탈고 완료에서 보듯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서 핵심 과업을 처리했다. 앞으로도 반복하면 좋을 성취를 만드는 습관 3가지 봤더니 이런 것들을 하라고 나오네요. 이외에도 사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와 분석 가능하도록 일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전자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일기 소스를 축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일기를 노트북 LM에 입력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좋은 소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일기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일기라고 하면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일기란 길고 멋진 글이 아닙니다. 좋은 일기는 분석 가능한 단서가 들어있는 일기죠. 제가 추천하는 최소 템플릿은 오늘의 기억나는 사건 한 줄, 가장 강했던 감정을 한 단어 정도로 왜 그 감정이 느껴졌는지에 대한 이유 한 줄,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내 행동 한 줄,
줄, 내일 한 가지 개선할 점 한 줄, 오늘 이루었던 거 한 줄, 요 정도만 써도 한 달이면 데이터가 충분히 쌓입니다. 특히 저는 감정 단어를 충실하게 쓰면 나중에 패턴 분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반복되는 단어의 경향을 잡는 것도 노트북 LM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졌다, 이런 기록들을 많이 남겨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노트북 LM을 공부 도구나 분석 도구가 아니라 자기 성찰의 도구로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일기 텍스트를 축적하고 축적된 일기를 노트북 LM에 넣고 패턴을 묻는 질문을 던진다.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리뷰까지 연결되면 자기 개발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기록이 쌓일수록 나라는 사람을 더 선명하게, 그리고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위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신박한 AI 활용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